15화 오프닝 멘트. 안녕하세요. 미녀 스파이전입니다. 15화 흑사에 사라진 지문. 윤준태 팀장은 일본 교토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흑사가 사용한 커피잔. 그 안에는 분명 지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과수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소식. 지문이 나오지 않는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흑사는 어떻게 지문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준태 팀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미녀 스파이전 15화 시작하겠습니다. 미녀 스파이전 15화 흑사에 사라진 지문. 인천공항. 요원들이 공항 청사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청사 출입문 앞에 세워진 검은색 SUV 차량 2대. 용대는 뒷차에 타고 국과수에 들려 지문 감식 맡기고 들어와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는 앞차에 올라탔다. 국정원 소회의실로 분주히 가는 발걸음. 일본 출장 다녀온 후 귀국 브리핑을 위해 내려오는 빔 프로젝터. 기대하는 표정으로 주시하는 조 국장. 일본에서 체증한 사진을 화면에 띄우면서 설명을 하는 준태. 여기 구렛나루 수염을 기른 사람이 암호명 흑사입니다. 일본명 로쿠가오 다테시. 저 친구가 흑사라고? 예. 노동당 대남 공작 전문부서인 작전부 출신입니다. 검은 뿔테에 하얀 턱수염이라. 제법 멋을 부렸구먼. 조 국장이 흑사에 대한 외관상 느낌을 얘기했다. 대상자 박태식과 수시로 이메일 주고받던 인물입니다.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현재 교토에서 고서적 판매를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고서적을 다룬다? 흥미롭군. 여기는 흑사가 수시로 드나드는 커피숍과 화랑, 비밀창고 건물 사진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화면에는 교토 뒷골목에 있는 고서적 서점. 책가게를 방문한 손님에게 고서적을 찾아 열심히 설명하는 흑사. 저비용 사다리를 펼쳐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진. 벽장 책장에서 책을 찾아서 내려오는 모습. 커피숍과 화랑을 왕래하며 사람들과 만나는 사진들. 그 외 주변 인물들 사진. 외진 골목에 위치한 비밀 창고. 들어가면서 주변을 살피는 흑사 사진. 그동안 관찰되었던 사진들이 화면에 보였다. 고서적 상인이란 말이지. 직업이 외관상 아주 합법적이고 인텔리적이야. 고서적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세계 각국을 드나들기가 아주 좋겠어. 이자는 자주 접하는 주변 인물로서 이름은 다케다 마사유키. 주 파키스탄 북한 대사관을 출입하던 인물입니다. 그 친구는 북한 핵개발과 관련 있었던 인물이란 말이지? 예. 일본 내각정보 조사실과 함께 계속 첩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잘했어. 필요하면 내각정보 조사실과 공조를 하는 게 좋아. 예. 그리고 일본에서 흑사가 사용했던 물컵을 확보했습니다. 물컵을? 예. 흑사가 커피숍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수거해서 가져왔습니다. 물컵은 어디 있나? 지금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육안으로 지문이 희미하게 있는 걸 확인하고 보냈기 때문에 지문 현출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서둘러. 그리고 이전에 국내에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공항 사무실에도 연락을 해. 그래서 관련 자료들 수집하도록.
나중에 국과수 고은희 박사한테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래, 작전부 흑사의 지문 확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야. 꼭 성공시켜야 돼.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문 현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올 시간이 되어 가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모양입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을 전담 지원하는 국과수 고은희 박사는 부지런히 지문감식팀을 방문했다. 지문감식관 김영모 박사는 컵에서 나온 지문을 살펴보고 있었다. 박사님, 어떠세요? 컵에 보이는 지문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현재 지문이 보이는데 고 박사는 지문감식관이 말끝을 흐리자 안색이 어두워졌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건 현출이 어려울 것 같은데. 왜요? 가치 없는 지문이야. 제가 보기엔 제법 뚜렷해 보이는데. 겉보기엔 그런데. 지문이 망가졌나요? 현재 지문으로서 가치가 없는 역지문이야. 역지문요? 그럼 안 되는데. 일본에서 어렵게 구해왔다고 하던데. 일단 시약을 투여해서 가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봐야지. 시약이 필요하겠군요. 내가 유리컵 표면에 망가진 요철 형태의 입체 지문하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현재 지문을 사진 촬영을 해두었어. 혹시 몰라서. 시약을 투여하면 뭐가 나올까요? 땀 분비물들, 수분, 염분, 아미노산, 기타 등등에서 나올진 모르겠는데 시약의 힘을 빌려서 육안으로 확인되도록 만들어 봐야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문을 채취하기 전에 역지문이 아닌가 확인한 다음에 채취를 해야 돼. 이번 건은 과학수사요원들이 체증한 게 아니고 국정원 요원들이 커피숍에서 사람들 눈을 피해 살짝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예. 주변 상황이 육안 검사 가능한지 여부를 따질 장소가 아니었어요. 잡히는 대로 살짝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급히 나왔구나. 그래서 육안 검사를 왜 안 했느냐고 따져 물으시면 안 돼요. 알았어. 알았다고. 그래서 박사님이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현재 지문이 아니고 지문의 형태 그 자체가 인상되었어. 오염물질이 딱지가 진 채 찍혀 있는 거지. 융선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 오염 물체들이 외부 압력에 의해 융선의 끝으로 말려 있어. 융선의 홈 부분에 착색되었다고 붙어 있다니까. 일이 어렵게 되었네요. 그래서 잠재 지문을 확인하고 있어. 잠재 지문을요? 잠재 지문은 땀 성분의 잔류물이 증거물에 유류된 지문인데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건 해봐야 돼. 일단 육안식별은 불가능하고 광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인 방법으로 현출해야 돼. 복잡하네요. 일단 여기 나타나는 지문 형태는 아직 다 분석되진 않았는데 남성이 아니고 여성으로 추정돼. 만일 이 지문이 여자의 것이라면 흑사의 지문은요? 없지. 없는 이유가 뭐냐고 나한테 물으면 안 되지. 흑사는 남자인데 현재 이 컵에 지문이 더 이상 묻어있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보기엔 그래. 컵을 뭘로 감싼 모양인데요? 그럴 수도 있지. 컵을 들면서 손수건이나 냅킨으로 감쌌다면 얘기는 달라지지. 지문이 현출될 수가 없지. 그리고 지문 현출을 방해하는 물질 성분으로 볼 때 여자일 가능성이 커. 그래요? 거기 커피숍 근무하는 여종업원 있을 거잖아. 아마 컵을 씻고 정리하다 이 지문의 주인공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여종업원요? 그렇지. 커피숍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물체를 만지고 액체를 다루니까 다량의 유동성 물질이 손가락에 묻어 있을 수 있지. 그게 강한 압력으로 인상되었을 경우가 가능성 많지. 그럼 국정원에서는 컵은 제대로 챙겨왔는데 그 컵에서 나오는 성분으로 봐서는 여종업원으로 추정된다. 내 의견은 그래. 감사합니다. CCTV 확인 요청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렇다고 봐. 잠재 지문을 현출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이용한 광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을 같이 쓰고 있어. 일이 복잡하네요. 물리적으로 알루미늄 분말이나 흑색 분말로 감식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 제가 국정원으로 전화를 해서 맡긴 컵이 바뀐 건 아닌지 알아볼게요. 고 박사가 그래주면 나는 고맙지. 고은희 박사는 수사국 강 팀장에게 전화를 넣었다. 대범 씨, 내가 밤늦게 전화했네. 은희 씨, 야간 데이트 가자는 거 아냐? 지금 수사국 전체가 엄청 바쁜 거 알고 있는데, 진짜 데이트가? 아니야, 농담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오늘 거기서 맡긴 일본 물컵 말인데, 지문이 안 나온다고. 무슨 말이야? 커피숍에서 대상자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챙겼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쪽 커피숍 CCTV 찾아서 한번 돌려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지문이 안 나오는지. 응, 알았어. 윤 팀장한테 알려줘야겠다. 계속 기다리고 있던데. 대범 씨 들어가 건강 잘 챙기고. 은희 씨도 건강 챙겨. 쪽쪽. 나도 쪽. 소회의실에서 소식을 들은 윤준태 팀장이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자신이 가져온 물컵에서 지문이 안 나온다니까. 강 선배, 내가 현장에서 직접 챙겨왔다고요? 내가 지금 지어내냐고. 국과수에서 지문이 없다고 전화가 와서 전달하는 거야. 우리 팀 용대가 커피숍 안에서 같이 있다가 흑사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챙겼는데. 이봐 윤 팀장, 흥분하지 말고 팩트만 봐. 국과수에서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왜 없다는 거지? 그 전문가들이 거짓말 하겠냐? 궁금하면 CCTV라도 찾아 돌려보던지. 아, 환장하겠네. 일본까지 건너가서 고생한 건 뭐가 되는 거야? 국장님 아시면 난리 날 텐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하잖아.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 예. 정말 기분이 역같네요. 마누라 생일 안 챙겨주면서 일본 출장 다녀왔는데 소득이 없네, 없어. 그때 조 국장이 회의실로 들어선다. 뭐가 어떻다고? 지문이 안 나오다니. 무슨 개떡 같은 경우가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이고 뭐고 국과수 고 박사 영상 통화 가능한지 물어보고 연결해봐. 예. 연결하겠습니다. 영상 통화가 연결되었다. 고 박사님, 나 조 국장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예. 국장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지문이 없다는 게 뭔 얘기예요? 현출된 지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오염이 되어 융선이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고요. 그게 대상자 흑사 거 아닙니까? 역지문이라 지문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지문이라고도 할 수 없다? 예. 간단히 말해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물품이나 용품 성분이 약간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염되어 지문에 달라붙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아마 대상자 흑사의 지문은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여성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지문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지문은 거짓말을 안 해요. 유리컵에 지문이 닿지 않았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닿으면 당연 나오고요.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나요? 제 생각엔 CCTV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분명히 답이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 국정원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에 식사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예, 국장님 수고하세요. 조 국장이 고 박사와 영상 통화를 끝내자마자 윤 팀장은 용대에게 지시한다. 용대는 내각정보 조사실 K에게 협조 요청하고 주변 증거를 확보해서 왜 그런지 원인을 찾도록 해. 예, 알아보겠습니다.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조 국장은 씩씩대면서 쏘아붙였다. 거기 커피점 CCTV 자료를 입수해서 속달로 보내달라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을 2번, 3번 하게 만드나? 이렇게 중요한 일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저번에 강 팀장은 대상자 오문기가 서울역에서 갑자기 되돌아오는 와중에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잘 챙기고 수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잘 지었어. 그런데 윤 팀장 쪽은 왜 이래? 죄송합니다. 비싼 돈 들여서 일본 출장까지 보내줬는데 그걸 하나 못 챙겨. 앞으로 실수 없도록 더욱 잘하겠습니다. 조 국장이 회의실 밖으로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다. 윤준태 팀장은 과원들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집안일도 복잡해 죽겠는데 내각정보 조사실에서 알아보고 전화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내 말 못 알아들어? 거긴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일본에 나가 있는 우리 요원에게 먼저 연락을 해. 그리고 상황을 얘기를 하고 최대한 빨리 협조해달라고 해.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CCTV 자료를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해. 예, 알겠습니다. 내각정보 조사실은 국내 정보,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일본 정보기관이다. 일본 내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유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기관이었다. 지문이 사라져 또다시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요란하게 울리는 핸드폰 진동음. 지잉, 지잉. 화면에 국과수 고은희 박사 이름이 뜬다. 빨리 받아. 국과수 전화잖아. 15화 엔딩 멘트. 미녀 스파이전 15화. 흑사에 사라진 지문 여기까지입니다. 일본까지 건너가 어렵게 확보한 증거. 그러나 흑사의 지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컵을 들 때 손수건이나 냅킨으로 감쌌을까요? 아니면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CCTV 영상이 도착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준태 팀장은 조 국장 앞에서 체면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 작품은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본선 진출작인 전갈자리를 바탕으로 최신 업데이트한 원소스 멀티 유저가 가능한 작품입니다. 다음 16화에서는 숨겨진 진실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미녀 스파이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6화 오프닝 멘트.
안녕하세요. 미녀 스파이전입니다. 16화 이은아, 길림성 개업 축하. 15화의 충격적인 결말. 흑사의 지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CCTV가 밝혀낸 진실. 흑사는 냅킨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사라진 길림성.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국정원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적. 이은아, 그녀의 진짜 정체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미녀 스파이전 16화 시작하겠습니다. 미녀 스파이전 16화 이은아, 길림성 개업 축하. 지잉. 전화를 받는 윤준태 팀장. 고생이 많으시죠? 고 박사님. 윤 팀장님이 고생이시죠? 그런데 어쩌죠? 왜요? 결과가 안 좋습니까? 예. 기대하던 흑사의 지문은 없습니다. 여종업원 것으로 보이는 역지문 외에는 없습니다. 아깝군요. 혹시라도 다른 거 나오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상 자료실. 보안 메일로 온 커피숍 CCTV를 돌려보고 있는 용대. 화면을 보면서 단서를 찾고 있었다. 여종업원이 가져온 주스 잔을 드는 흑사. 그 순간. 잠시 스톱. 조금 앞으로 다시 돌려봐. 다시. 흑사가 테이블 중앙에 있는 냅킨을 꺼내 컵을 잡는데요. 아, 그랬구나. 어쩐지 지문이 안 나오더라. 저 새끼, 저거, 눈치 빠르네. 아니면 습관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던지. 영리한 놈이네. 쉽게 볼 상대가 아니야. 정보기관의 피 튀기는 전쟁에서 쉬운 상대는 없다. 잡아먹느냐? 잡아먹히느냐의 싸움밖에 없다. 환하게 웃어도 뒤쪽에는 예리한 칼을 품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해운대의 바닷바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어왔다. 길림성은 창문을 조금 열어둔 채 병원 침대에 누운 채 미세하게 열린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은 공사 중이었다. 아직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지 않은 5층 건물, 곧 해운대 애견살롱이란 간판을 달게 될 그 건물이 지금까지 42억 투입됐습니다. 다음 입금은 이틀 뒤 오전 3시 45분 익명 주소지로 흘려보낼 겁니다. 노트북 화면 너머 암호화폐 브로커 K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길림성은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담배를 물었다. 국정원 추적망을 피해 다국적 암호화폐 환전 루트를 3차례나 돌리고 마지막 전환 지점은 국내 모 애견 관련 협회가 차린 위장법인. 그 돈으로 해운대 도심 끝자락에 낡은 건물 하나를 사들여 지금 이 시각 미용실과 카페, 애견 호텔이란 외양으로 재건축 중이다. 개판이 되겠군. 김일성 종합대 전공을 남조선에서 살리다니. 길림성은 헛웃음을 내뱉었다. 개들을 위한 개들의 천국을 만들자. 겉으로는 여전히 환자복을 입고 여전히 정형외과 3층에 입원 중인 환자 길림성. 하지만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건 북한에서 보내온 작전 자금의 전환과 위장이었다. 그는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누군가를 떠올렸다. 호출부호 장은영, 이은아 요원의 은덕이다. 그녀 없인 이 모든 은닉도, 암호화폐 세탁도, 우회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국정원 내부 시스템상
이 흐름이 의심받지 않도록 몇 가지 감시 대상 태그를 바꿔주었고 수사팀이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몇 줄의 보고서만 수정했을 뿐이다. 그녀는 몰랐을까? 길림성이 이 돈으로 무얼 하려는지. 아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조용히, 더 치밀하게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우회했을 것이다. 그날 밤 길림성은 병원 복도 끝 작은 발코니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해운대의 밤은 조용했고 멀리 공사장 크레인 위에서 붉은 경광등이 깜빡였다. 이제 공사 마무리다. 곧 돌아간다. 나의 혁명 기지로. 그는 그렇게 혼잣말하듯 중얼이고 조용히 불을 껐다. 부산 시내를 질주하는 고급 모터사이클. 짙은 갈색 톤의 외장과 날렵함이 한눈에 봐도 비싼 명품임을 알 수 있었다. 한적한 길 위를 멋지게 질주하는 모터사이클. 돋보이는 디자인과 특유의 곡선이 날렵하고 스포티해 보인다. 이윽고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도로 위로 저속 운행한다. 멀리 해운대 애견살롱 간판. 서서히 속도를 줄인다. 더그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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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텅 터텅. 심장을 두드리는 엔진 소리가 조용한 동네를 감쌌다. 그래도 엔진 소리를 크게 튜닝을 하지 않았는지 배기음이 거슬리지는 않고 부드러운 사운드 같았다. 스르르. 모터사이클에서 원격 스위치를 누르자 동물병원 차고 문이 열린다. 익숙하게 차고 안으로 쑥 들어서는 모터사이클. 헬멧을 빼기 위해 머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레이서. 헬멧 사이로 금발 긴 머리칼이 보였다. 여성 레이서다. 갑자기 쏙 빠지는 헬멧. 헬멧을 벗고는 긴 머리를 흔들며 일어서는 레이서. 찰랑찰랑. 우월한 기럭지 선보이는 훤칠한 팔등신 미녀. 재빨리 본인 얼굴에 비해 큰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신분을 감추기엔 좋았다. 가죽옷을 걸친 옷매무새가 도전적이고 도발적이다. 약간 금발 톤인 웨이브진 머리를 흔들며 병원 본관으로 연결된 계단을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검정색 가죽옷을 입은 모습이 눈부셨다. 마치 여신이 강림한 듯. 화려한 외관의 4층 건물. 건물 외관을 통유리로 치장한 것이 현대적인 멋을 한껏 부렸다. 조용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와 함께 간간히 애완견들이 짖는 소리가 들렸다. 1층 본관은 테라스 같은 평지의 녹색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빨강, 파랑, 노랑 칸막이마다 애완견들이 놀이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애견 용품점, 애견 유치원, 애견 호텔이 풀 세트로 가꾸어진 럭셔리 건물이었다. 1층에 위치한 원장실. 똑똑똑. 가볍게 노크하는 팔등신 미녀. 원장실 문이 열리면 잘생긴 수의사가 들어오는 미녀를 쳐다보았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어서 오세요. 잘 계셨죠? 사업이 나날이 대박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래봬도 북한 장마당에서, 아니, 자본주의 본고장인 부산 바닥에서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부터 자본주의 사회를 갈망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사상 검증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큰일 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같은 충성 분자한테 그런 말은 모독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사업 수완이 좋은 줄 몰랐습니다. 나 스스로도 놀랐어요. 김일성 종합대에서
수의학을 전공한 내가 여기 부산 바닥에서 이렇게 전공을 써먹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팍팍 밀어주니까 통 크게 해보는 거죠. 당에서 공작금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 밀어줄 줄 몰랐습니다. 아, 몰랐죠. 예전 선배 얘기 들으면 2만 불, 3만 불 가지고 공작을 하라고 했을 텐데 이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당에서도 선택적 투자, 안정적인 추동력을 갖추도록 선별해서 팍팍 밀어주는 게 아주 큰 배려입니다. 당 차원의 도움이 달라졌다는 거죠. 암호화폐다 비트코인이다. 온 천지가 우리들 놀이터지 않습니까? 저도 돈 세탁 루트 위장하느라 고생했어요. 사이버 전사들이 그것까지 가르쳐 주니까 일 처리가 쉬웠죠. 장은영 동무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호출부 길림성은 감탄하는 눈빛으로 이은하를 쳐다보았다. 우리에게 5천 전사가 있으니 우리 북조선에서 미래 먹거리를 제대로 잘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이버 전사들이 세계 각국의 IT 고급 인력으로 나가서 북조선 공화국을 위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희망적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당에서도 타깃이 정해지면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쏟아부어라고 하더군요. 돈이야 또 만들어 오면 되니까. 세계에 널린 게 우리 먹잇감 아닙니까? 저번에 일본에서 흑사 지도원 동지가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내가 모시러 나갔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흑사 지도원 동지께서 예, 이왕 사업하는 거 부산에서 제일 멋진 동물병원을 거창하게 삐까번쩍하게 개업하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남조선 당국에서 어두운 색안경으로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간첩이 아닐까 하는 의심 따위는 아예 하질 않는다고 했어요. 아직까지 국정원에서 눈치챈 건 없어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이미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이번에 개발한 일명 사행성 프로그램을 동남아에 배포하면 대박 난다고 바로 송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은행 해킹을 한 건지 암호화폐 해킹한 건지 그딴 거엔 관심 없어요. 그건 당에서 전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우린 당에 충성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알 필요는 없죠. 그때 흑사 동지가 100억 하면 괜찮게 사업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부산 바닥이 워낙 경제권역이 발전한 지역이라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죠. 은하 동무가 아니, 은하 씨가 답변을 아주 슬기롭게 잘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해외 자금 유입 처리만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그 덕분에 한적한 동네 자그마한 건물을 이렇게 통째로 사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웬 대기 손님이 왜 저리 많아요? 남조선은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 넘어요. 엄청나게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 남조선이 뭐야? 실수할 수 있으니 앞으로 그딴 용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충성, 알겠습니다. 길림성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거수 경례를 했다. 나도 광화문에서 쫓기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훌쩍 넘었네요. 와우, 장상만 원장님. 명패가 멋집니다. 책상 위 나전칠기에 진주자개로 수놓은 명패 이름이 보였다. 해운대 애견살롱 원장 장상만. 그래, 원장 장상만이다. 호출부 길림성이 대한민국에서
신분 세탁을 하여 합법적으로 얻은 이름이 장상만이었다. 우리 국정원에서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거 아시죠? 항상 조심하시라고요. 조심해야죠, 항상.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2층에서 시추를 안고서 내려온 간호사가 노크하고 들어온다. 어머, 죄송합니다. 손님이 계셨네요. 아, 괜찮아요. 들어와요. 원장님, 시추가 말을 안 들어서 클리퍼가 힘들어요. 잠깐 이리 줘봐요. 내가 시범을 보일게. 잘 보세요. 우리 원장님 역시 멋쟁이야. 부려 먹을 때만 멋쟁이라고 하지 말고 잘 보세요. 먼저 클리퍼는 털의 결에 따라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슴이나 배 등 대부분은 클리퍼로 짧게 커팅해주고, 털이 긴 장모종은요? 털이 긴 장모종은 가위보다 클리퍼가 훨씬 사용하기엔 좋아요.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실까? 얼굴도 핸섬하신 분이 목소리도 어쩜 이렇게 사근사근해요? 어허, 집중하시고. 또 손이 숙달되기 전에 잡담하고 그러면 우리 애기 다쳐요? 네. 자, 클리퍼는 목 부위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서 등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배, 꼬리, 하복부로 옮겨가는 게 다루기에 수월해요. 예, 알겠습니다. 미세한 곳은 날을 바꾸어 클리핑하시고, 가위로 몸의 라인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얼굴 부위를 깔끔하게 컷해서 마무리합니다. 이상. 원장님 감사합니다. 2층에서 내려온 간호사는 매끈하게 정리된 시추를 안고서 나간다. 한쪽에 말없이 보고 있던 은하는 다정다감하게 웃는다. 조심해야 되겠어요? 장상만 원장은 조심이란 말에 눈이 동그래졌다. 솜씨도 솜씨지만 원장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아. 저 사람 눈웃음이 그냥 질질 흘리고 다니네. 그래요? 사실 내가 좀 생겼잖아. 백 선생에게 얼굴 성형을 강력하게 부탁한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데 감사한 줄은 전혀 모르고 자기 잘난 척이나 하고 성형 전 얼굴 사진을 병원 문 앞에다 도배를 해버릴까 보다. 쉿, 말 조심하시고. 이게 나 혼자 좋아라고 얼굴 성형을 했나? 당해서 시키니까 한 거지. 특히 은하 씨가 적극적으로 밀어주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쫄지는 마요. 항상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하 씨는 전보다 여유가 있어 보이네. 저런 멋진 모터사이클은 비쌀 텐데. 왜? 저런 건 한 3천만 원 조금 넘을 겁니다. 국정원이 월급을 아주 많이 주는 모양입니다. 저것도 흑사지도원 동무가 지원해 준 겁니다. 흑사 동지가요? 나 사실 저런 거 2대예요. 2대씩이나 필요하나? 급한 기동성에는 저게 최고예요. 부산에 1대, 서울에 1대. 은하 씨 멋지게 살구먼. 멋있어. 하나는 부산역 근처 잘 아는 카센터에 맡겨두고 다니고 또 하나는 서울에서 타는 건데 서울에서 동호인들하고 친분 맺으면서 혁명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와, 모터사이클도 지역 분담이 되어 있구먼. 그럼요, 오늘 내려온 이유도 그동안 사업 진도도 알아보고 그리고 나도 원장님한테 고급 정보 하나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고급 정보요? 쓸만한 정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애견동호회 신규 가입해서 활동 중인 인물이니 정찰총국에서 꼭 포섭하라고 합니다. 위에서 관심 가질 대상이라고요? 예.
정찰 총국에서 콕 집어서 지시하니 따라야죠. 정관계에 많이 심어두면 좋지 뭐. 어디 청와대라도 되나? 제가 소속된 국정원 수사국 수사팀장 와이프라니 잘 포섭하라는 지시입니다. 바람난 여편네인 모양입니다. 아니요. 반려견 가족입니다. 꼭 포섭을? 그런데 여기 병원에 매여 있는 내가 어떻게? 여기 해운대 애견살롱 회원입니다. 그래요? 우리 해운대 애견살롱 회원 중에 포섭 대상이 있다고? 누군데요? 이은아가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자 장상만 원장 눈이 동그랗게 변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16화 엔딩 멘트. 미녀 스파이전 16화 이은아 길림성 개업 축하 여기까지입니다. CCTV가 밝혀낸 진실. 흑사는 냅킨으로 컵을 감싸 지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화문에서 사라진 길림성. 그는 해운대에서 장상만 원장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42억 자금으로 럭셔리 애견살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 국정원 요원 이은아. 그녀의 진짜 정체는 북한 공작원 호출부호 장은영이었습니다. 국정원 안에서 국정원을 무너뜨리는 내부의 적. 그녀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사진 속 인물은 누구일까요? 윤준태 팀장의 아내 현영일까요? 다음 17화에서는 포섭 작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미녀 스파이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